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논란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특정 언론사, 특정 시사 프로그램을 콕 집어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SNS에 썼다가 1시간 만에 지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언론, 특정 시사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공유했고요. 이게 논란되니까 1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관련자의 실수라면서요. 관리자의 실수다. 내가 아니라 관리자가 실수한 거다. 이재명 대표가 같이 올린 영상 링크가 어떤 거였는지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의료 공백 해결책도 마찬가지겠네요.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얘기 안 되면은 뭐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백날 합의해봤자 소용없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용산하고 다 뭔가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는 과거에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 대화 마음대로 합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뢰관계 속에서 완전한 조율 속에서 미국이 나가든 대한민국이 나가든 그건 기본적인 조율 속에서 나갔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합의가 되고. 근데 그런 지금 합의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있느냐.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당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요. 호 대변인님, 네네. 한 정치평론가가 예시를 든 거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대통령실을 미국, 한동훈 대표를 한국, 이재명 대표를 북한 이런 역학관계에 빗댄 건데 네네. 왜 나를 북한에 빗댔냐 뭐 이런 취지일까요?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저거 왜 이재명 대표가 저거에 이제 반발했지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비로소 그런 거구나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거를 가지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SNS에다가 그냥 올렸다가 관리자 뭐 실무자 실수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 때 이대생 성상납 발언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제 옹호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도 관리자 실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린 적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제왕적 언론관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아주 친하게, 자기한테 아주 우호적으로 하지 않은 예컨대 이제 김어준 유튜브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죄다 이제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도 만약에 만에 하나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언론은 그냥 거의 초토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그 예고편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그리고 준공영방송들이 완전히 그 언론 노조에 장악돼가지고 거의 초토화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로잡고자, 중립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등의 노력이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방통위원장들 줄줄이 탄핵하고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통제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톡도 검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은 가짜뉴스 통제 법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가짜뉴스 판별하는 것도 저런 기준이죠. 저런 기준으로 보면은 자신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다 가짜뉴스. 그래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그 조지 오웰의 1984 그런 소설의 시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만요. 관리자의 실수라면서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장님을 프레임 씌우는 모습에 역겹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캐비넷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느냐. 이 대표에게 프레임 씌우는 모습에 영 아닌 것 같아서 접겠다. 자, 강 부대변인님. 네. 제1야당 대표, 유력 대선 주자가 물론 뭐 1시간 만에 삭제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실무자의 실수라고는 합니다만 한 시사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지지자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언론 탄압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하는 것이 언론사 탄압이죠. 이재명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직원이 경질이 됐습니다. 왜 경질이 됐냐? 본인의 아이디, 그러니까 본인의 SNS 아이디와 대표의 SNS 아이디를 같이 동시에 자동 로그인을 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과격하게 쓴 것을 잘못해서 대표의 아이디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게 해킹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경질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1시간 만에 삭제한 게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여와 야가 여태껏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실제로 말씀드리고 관리자 실수 싶습니다. 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럼 관리 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책임은 져야겠죠. 그런데 저는 방금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2월 달만큼이라도 좀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가짜 뉴스 지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음란 사이트에 댓글 달았다고 국회의원하고 공당의 대변인이 논평 냈어요. 근데 그 대변인이 국민의힘 가짜 뉴스 대응 단장이에요. 대응 단장이 아니라 유포 단장 아닙니까? 근데 사과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문영배 단장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갔다고 했잖아요. 안 갔잖아요. 이런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재명 대표 SNS 계정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가짜뉴스를 지적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